자, 근신경 통증 조절학기의 1강의 소강 중 1강 초급 과정입니다. 44번 소둔근이에요. 구용어로는 소둔근이고 한자식이죠. 초자가 작을 소자에 둔자가 볼기 둔자죠. 그래서 작은 둔근이라고 신용어로 이름 짓습니다. 자, 기시정지나 신경집의 2번 기능은 생략하시고 따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둔근이 전부 섬유가 있고 후부 섬유가 있는데 전부 쪽의 트리거 포인트와 후부 쪽의 트리거 포인트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쪽은 통증이 어디로 갑니까? 외척, 다리의 외척으로 바깥쪽으로 내려가고 엉덩이 쪽이 아프고, 그리고 후부는 어때요? 다리의 뒤쪽, 엉덩이와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전부와 후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전부는 어때요? 내가 다리를 들어올 때 얘는 짧아진 거고 후부는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진전하게 되면 얘는 짧아지고 상대로 얘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부와 후부를 구분을 하세요. 전부와 후부를. 그리고 가운데가 있을 거고 중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세 부위가 있다.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의 세 부위에 전부, 중부, 후부가 있겠죠. 관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자, 글로는 뭐라고 표현해놨나 말풍선을 봅시다. 1번 전부 섬유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한 통증이 있어요. 심하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한마디로 하면 심하게 계속 아프다. 심하게 계속 아프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둔부의 아래 바깥측, 그 다음에 허벅지와 무릎의 바깥측, 그 다음에 종아리의 바깥측, 이쪽으로 다 아픈데 발목까지, 간혹 심하면 발등까지, 심하면 발등까지. 이 방사통이 위성화 시켜갖고 위성TP를 만들어. 그러면 장단비골근이나 제3비골근에 영향을 주면서 이 근육이 또 심하면 어떻게 돼요? 발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풍선 3. 둔부의 대부분과 허벅지와 종아리의 후면, 그리고 무릎 관절 뒤로 통증이 방사되고 자골신경통이나 요추 디스크에 탈출증을 오진한다. 디스크로 오진이 아주 높아. 디스크 오진이. 그래서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골반포를 부르면 나와버리는 거야. 수술 안 하고 나왔다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수술 안 하고 나왔다. 특히 자골신경통을 이상근이 아닌 소둔근을 풀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에서 배우겠지만 짧은 다리 때는 골반이 이쪽 몸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골반이 뒤로 눕죠. 그래서 중둔근, 소둔근에 힘이 실리지만 이쪽 다리는 안짱다리가 된단 말이에요. 안으로 내전하면서, 내전하는 근육이 내전근이죠. 이 내전 근육들이 힘을 쓰면 너무가 버리면 어때요? 탈구가 돼버려 빠져버리겠죠. 누가 잡아요? 이상근이 늘어나면서 힘을 잡아요. 이상근이 늘어나면서 잡아요. 그러면 똑같은 자골신경통이 누구 때문에 눌려? 짧은 다리는 소둔근이 누르게 될 것이고 자골신경과 관련한 방사통을 줄 것이고, 긴 다리는 어때요? 이상근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증상인데도 이 이론을 알면 어때요? 내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갖고 짧은 다리 쪽에 다리가 저리다 뒤로, 그러면 소둔근을 중심으로 내가 풀 것이고, 긴 다리다 그러면 이상근을 중심으로 풀 것인데 모르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양쪽 원대를 열심히 풀겠죠? 다 풀겠죠? 다행히 감각으로 뛰어나면 어때요? 왼쪽은 얘가 많이 굳은데 그럼 얘만 풀 건데 모르면 어때요? 모든 근육을 다 테크닉을 다 구사하겠죠? 대둔근 테크닉, 중둔근 테크닉, 소둔근 테크닉, 그 다음에 이상근 테크닉을 하면서 엉덩이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똑같이 만져주고 있겠죠? 감각이 없다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랬죠? 몸을 못 쓰는 사람이 팔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눌려. 그래서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감각을 키우려면 내 몸을 써서 몸무게로 힘을 쓰고 팔은 힘을 제대로 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 옛날 사람들은 이게 단전의 기운이 기를 써야 되니 하면서 쓰면 기운이 많이 빠지죠. 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옛날 사람들이 해부학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면 돼요. 그게 다 이 단전의 기운을 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육을 통해 가지고 힘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 좋겠죠. 산을 타면 기운이 올라가요. 산을 타면. 그래서 산을 많이 타야 돼. 산을 많이 타면 자기도 모르게 기가 세져요. 기가. 시간만 나면 산을 타세요. 평기를 하루에 뭐 1시간씩 걷는 것보다 산을 30분 타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훨씬. 그리고 산은 울퉁불퉁하니까 다양한 고관절의 근육을 써요. 그리고 내려올 때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내려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이 옆을 써요. 앞으로 가면 어때요? 앞으로 가는 체중을 내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이 체중을 잡을 수가 없죠. 힘들어서. 그리고 뒤쪽 무릎에 있는 슬화근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 그래서 항상 옆으로 가면서 중둔근이라는 이런 근육들을 더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체중을 이렇게 분산시켜 사선으로 가는 거지. 수직으로 가는 큰 힘을 사선으로 이렇게 보내고 또 사선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힘을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산을 할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게 좋아. 지그재그로. 올라갈 때도 약간 지그재그로 가면 좋죠.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뒤로 넘어가시면 3번 정상의 정상. 보행 시 다리를 절게 만들 수도 있고 심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합니다. 고관절 자체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를 절어. 중둔근에 딱 체중이 소둔근에 체중이 딱 실리는 순간 어때요? 아프니까 다리를 어떻게 하면서 절죠. 이렇게 닿는 순간 이렇게 절죠. 이렇게 절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딱 힘이 이게 체중이 많이 실리면 아프니까 여기서 힘을 빼는 거지. 실리기 전에. 그러니까 스치고만 지나가는 거야. 살짝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소둔근의 보행이요. 그래 파행성 보행이라 그래. 파행성 보행. 그리고 2번에 보면 변병척의 밑으로 하여 눕기가 힘들다. 얘도 눌리면 아프다는 뜻이죠. 눌리면 아파요. 그리고 3번에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똑바로 서는 것이 종종 힘들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고관절에 체중이 실리죠. 그리고 특히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떨어지는 걸 잡아야 되죠. 대둔근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더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파서 못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 부위가 아파요를 물어봐야겠죠. 기립근도 아프고 대둔근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번에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으로 인해서 선자세로 체중 지지를 하지 못한다. 체중이 이렇게 지탱을 하면 여기 힘이 실리니까 다리에 통증이 막 착착 내려가니까 어때요? 앉아있으려 그래 계속. 그러다 보면 내가 다리도 또 가늘어지겠죠.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관절은 시간만 나면 풀어야 돼. 뭐 평생 쓰잖아. 평생.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관절을 계속 쓰고 걸어다니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고관절이라는 근육을 시간만 나면 풀어줘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안 배우다 보니까 내 몸도 안 풀고 남의 몸만 풀고 있는데 내 몸을 매일매일 풀어야 돼. 시간만 나면 부위별로. 전신을 풀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러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풀어야. 만약에 헬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할 것을 오늘 풀고. 왜냐면 이제 상처가 난 건 풀면 안 되니까. 그럼 오늘 운동했으면 어때요? 3일 정도 지나야 안 물죠. 그럼 4일이나 5일 때 해야 되는데 더 안전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날 할 거, 그 다음날 할 거 미리 하면 되죠. 하루 전에. 그럼 충분히 6일 쉬었잖아. 그러면 그날 풀고 그 다음날 운동하고. 또 상처가 났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아무렇게 놔두다가 다른 운동도 하고 다른 부위. 그렇게 하면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상처가 나서 근육이 튼튼해지고 굳어있는 거는 또 하루 전날 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몸을 어때요? 강화와 푸는 걸 반복하면서 유연성 스트레칭도 하면서 좋은 근육을 만들려고 계속 탄력적인 근육. 나이가 들면 어때요? 계속 질겨지니까 운동을 매일 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해서 내 몸을 계속 탄력적이고 젊은 사람의 근육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른 것들은 노화가 잘 일어나는데 근육은 운동하면 노화를 아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근육 운동이 노화를 제일 쉽게 예방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 얼굴 근육을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면 얼굴도 젊어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얼굴에 페이스 요가 이런 거 하는 거 봤죠? 페이스 요가 하는 사람이 전에 스타킹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페이스 요가를 통해 서 얼굴에 있는 근육들 있죠. 강화 운동을 하고 이완하고 그러면 이 주름도 하나도 없고 얼굴이 순환이 잘 돼갖고 막힌 데가 없으니까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헬스장 해갖고 몸에 있는 근육은 운동하는데 얼굴 근육은 강화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얼굴도 이제 부위 근육마다 강화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풀기도 하고 강화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얼굴 세안을 할 때마다 근육을 다 풀어요. 피부에 있는 얼굴에 근육을 싹 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에 힘을 줘갖고 싹 다 푼단 말이에요. 여기도 비골근도 풀고 이쪽에 있는 근육도 싹 다 풀고 교근도 풀고 머리 감을 때 척두근 풀고 후두근 풀고 막 이렇게 다 풀어야. 그래서 목 씻고 이럴 때도 이런 근육들 기술 걸고 하면서 다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활하면 어때요? 하루에 9회라도 2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들이면 내 근육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거예요. 그죠? 지금 교근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떠들고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턱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교근이 풀리기 때문에 어때요? 벌릴 수 있는 이 제작이 잘 되니까
2박 3일, 4박 5일 뭐 이렇게 강의를 해도 뜯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이 끝나고 나면 10시 수업, 밤 10시까지 수업하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자기 전에 또 교본 풀고 자요. 내일 또 써야 되니까. 막 교본 풀고 뒷목 풀고 막 그래요. 말을 하면 어때요? 저기 이렇게 벌어지죠. 아니면 얘가 안정성 있고 이렇게 벌어지든지. 그러다 보면 뒤쪽에 있는 뒷목이 많이 굳어요 항상. 그래서 이 뒤쪽에서 잡고 있는 후두하근뿐만 아니라 승모근 요 뒤에 풀고 힘줄 쪽 풀고 그죠? 반극근 풀고 후두하근이나 이런 것들을 싹 풀어야 돼. 그래야 자기 전에 제가 어때요? 제가 썼던 걸 이제 풀고 또 내일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제 베개 옆에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풀다가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알면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게 중요해.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생활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 내가 이제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자, 이제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을 봅니다.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 급성 가부화 및 만성적인 가부화가 작용한다. 만성적인 것은 발목 관절의 불균형. 그러니까 발목 관절이 틀어져 갖고 신발을 신으면 어때요? 깔창이 양쪽이 다르게 달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발목이 틀어졌다는 것은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큰 교정은 발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반에서 하고 남아있는 작은 교정을 발목에서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목도 팔방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죠. 그럼 이 근육을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그 하나하나 배우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앞으로 들어오는 거 뭐고, 사선은 뭐고, 이렇게 오는 거 뭐고, 이렇게 하는 게 뭐고, 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나중에 하나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팔방을 움직이는 근육이 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짧아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늘어난 걸 강화시키면 되겠죠. 그런 개념을 접목을 나중에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근내 약물 주사에서 가끔 손상을 받습니다. 근내 약물 주사.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소둔근까지 깊이 찔러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말라가지고 얇은 거지 근육이. 그럼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죠. 주사 바늘 대부분 막 정해져 있어요. 너무 긴 거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이 없거나 근육이 약해서 얇아지는 거죠. 그럼 지방과 중둔근 두께가 얇은 거죠. 그러면 소둔근까지 가야겠죠. 바늘이. 그래서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더 심해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근육이 더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것보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걸 더 싫어해. 근육은 더 잘 고장난단 말이에요. 기계도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더 빨리 녹슬고 기계가 망가져요. 적당하게 써주고 움직여줘야 어때요? 녹이 안 슬면서 그렇죠. 내 몸도 똑같아. 적당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4번에 보면 습관적으로 골반을 경사지게 앉거나, 경사를 어떻게 주로 지게 앉죠? 앞으로는 안 쥐죠. 대부분이 뒤로 경사지겠죠. 이렇게 눕는 거지. 이렇게 뒤로 눕혀가지고 이런 경사를 지고 앉는 습관. 이때 골반의 이제 불균형이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이 뒤로 잘 안 누워.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더 야기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리 걷거나 너무 멀리 걷고 난 후에 휴증이 남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빨리 걷는 것도 이 근육의 가부화를 걷는 거야. 그리고 멀리 걷는다는 건 오랫동안 걷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안 풀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 걷고 오래 걷는 건 솔직히 하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예요? 근육을 안 풀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썼는데 그 뒤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또 글이 이렇게 적혀. 그럼 난 빨리 안 걸어야지, 멀리는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또 글을 그려주고 보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또 사고죠. 밥 먹으면 살쪄 그럴까? 그럼 저 밥 안 먹을래요. 그럼 탄수화물 어디서 섭취할 거야? 필요한 건데 그죠?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에 피로 누적의 결과로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에 피로가 누적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7번에 보면 천장관절. 천장관절의 전이와 같은 구조적인 결합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천장관절이 전이가 됐다는 건 이제 틀어진 거. 천장관절이 틀어진 거. 이 청골과 장골, 골반이 만나는 걸 천장관절하는데 이 관절이 틀어진 거. 주로 어떻게 틀어진 거? 쪽에 문제가 와요? 골반이 뒤로 눕고 청골이 앞으로 누운 변이의 문제일 때, 짧은 다리 패턴이 되면서 소둔근에 문제가 온다. 더
정확하게 풀어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에 서 있을 때 두 발을 모으고 서 있거나 혹은 양 다리를 교차해서 서 있는 경우 그는 이한성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내가 일자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늘어난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누가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연예인들이, 아이돌 스타들 사진 찍으면 다 이렇게 있죠. 어떤 애들? 오다리 애들. 오다리 애들은 오다리 거 표 안 날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고 서 있어요. 이러고 실제로. 오다리 아닌 애들은 이렇게 하고 다리 이쁘게 딱 이렇게 서 있고. 나중에 이렇게 찍고 걸어가는 거 봐요. 딱 오다리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통증성 보행으로 인해서 쫄룩거리면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된다. 체중이 많이 실으면 아프니까 지팡이까지 이제 써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중증 소등 고장나죠? 그러면 지팡이를 짚어야 돼. 그때부터. 힘도 없어지고 아픈 경우에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이 근육이 힘이 빠진다는 거죠. 하체 힘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죠? 그리고 힘이 다 빠졌을 때 70에 내가 근육을 단련한다. 힘들어요. 젊을 때 근육이 있을 때 유지하고 좀 더 붙이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힘없으면 운동할 거 1 생각하면 돼요. 지금 있을 때부터 계속 유지하고 이야기했죠. 저축하듯이 근육을 운동하듯이 운동을 저축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재산도 모아야 되지만 그죠? 사람도 모아야 되지만 뭐 제일 중요한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돈 모으는 것만큼 어때요? 건강은 더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돈 모은다고 제일 하찮은 돈을 모은다고 건강을 버려버리죠. 피로하고 가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 다 버는 거 어때요? 몸이 아파서 죽을 때까지 아픈데 쓰다가 죽죠. 남은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누구는 어디 좋은 데 간다 나 아파서 안 가란다 그러고 그 돈 어때요? 써보지도 못하고 아픈 데만 쓰다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억수로 잘못 살고 있죠.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운동을 하시고 좋은 것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건강한 몸으로 이때까지 벌었던 거 쓰고 죽어야지. 그러면 훨씬 더 잘한 거죠. 이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젊을 때 저축할 것이냐 할 것이냐. 돈을 많이 모으면 집도 좋은 데 살 것이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먹을 건데 돈이란 그렇죠. 또 사람이 있으면 나이 들면 즐거울 때 모여서 또 놀러 다닐 거고 근데 건강이 있으면 어때요? 제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파하고 빌비는 친구들보다 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좋은 거 구경하면서 뭐 놀러 다닐 수 있겠죠. 젊은 애들하고 막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보통 여행 가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오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놀 수밖에 없죠. 나이 든 사람 다 어디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들끼리 놀겠죠. 저들끼리 아니고 그분들끼리 노시겠죠. 그분들끼리 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노는 거예요?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하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모르니까 자연의 이치대로 그냥 흘러가면 그렇게 사는 거고 이걸 이제 공부를 해버리고 깨쳐버리면 이제 진짜 맞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지만 진짜의 이제 의미를 알아버리면 이제 그런 남들이 올 때는 자연스럽고 평범하다는 건 뭐예요? 평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이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걸 알아버리면 어때요? 대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살고 있는 거고 알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도 어때요? 돈을 버는 노하우를 터득해버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못해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셋 중에서 하나로 해야 되는데 셋 다 안 돼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죠. 셋 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를 쓰다 그러면 건강이 제일 좋아. 내가 산에 들어가고 하루 세끼 묵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것만 구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러면 사람들하고 놀 수도 있고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어때요? 나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공기 좋으니까 한번 놀러 그러면 뭐라고 사오겠죠? 고기도 한번 얻어먹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돌아다니면서 운동삼아 돌아다니면서 약속했던 것도 주고 그죠? 또 그런 거 술 담아갖고 생활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자연이라고 엄청 많이 나오죠. 산에 들어가고 살면 엄청 건강해져. 산에 살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웬만하면 산 쪽에 작은 암자라도 지어갖고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것을 생활하면 몸이 엄청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그 노후에 좋은 데다 비싼 거 살려고 하지 말고 싼 땅 사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뭐 나무 같은 거 좀 짓고 뭐 심고 해가지고 농막이라 그러죠. 한 6평 정도의 그거를 그냥 만들 수 있어, 집을. 그럼 그런 거 딱 놔두고 거기서 이제 산에서 놀다가 또 집에 왔다가 이러면 되겠죠. 나이 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저도 벌써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산을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느 산을 살까, 그리고 어느 산에다가 지을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산으로 오라, 내가 뭐 해놔서 이 산에서 같이 놀자 하면서 그래요. 제가 가진 이제 기술이 자기들 이제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쁘게 잘 지어놨으니까 여기에 네가 가진 그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과 내가 가진 이런 외적인 부분을 합쳐서 같이 뭐 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리조트 사업에 건강 리조트 사업. 그래서 지금은 건물 체인전 사업을 통해 갖고 이제 건물 빌딩에서 이제 모든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지금 시는 그게 맞고요. 나중에는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래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조금 위에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씩 준비 중입니다. 하나씩. 아직도 꿈을 꾸고 삽니다. 제가 고등학생처럼 즐거워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즐거워요. 하나씩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공부해서 각자의 꿈이 있다, 그죠? 꾸준히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다 이루어져요. 세상이 지금 너무 좋아서 꿈만 꾸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행동하면. 꿈만 꾸고 행동하면 안 해주는데, 꿈을 꾸고 행동하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왜? 오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느려도 꾸준하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포기만 하면 돼요. 자, 소동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